자,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슬쩍 찔러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략적 인내로 아예 복귀하면서 북한을 내버리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접촉을 실무자선에서 시도했지만 불발이 되었고, 그래서 말은 오바마와 트럼프의 정책이 아닌 별도의 정책으로 간다 했지만은 사실상 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는 특별 대표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런던에서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 미팅인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가 있었고, 한국은 여기에 이번에 업적으로 참가를 해서 일본의 이 모태기 외무상을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 G7에서 외교 개발 장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G7 공식 회의에서 미국이 이제 우산을 딱 세우고 그 밑에 다 들어와라 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신장 문제 등 급소를 미국이 다 찔러댔습니다. G7 외교장관 공동선언에서 WHO 세계보건기구 대만 참여 지지 선언을 하고,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담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 문제도 비판을 하고, 그래서 외신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불량배 취급을 했다. 불량배 악당으로 몰아세우며 꾸짖었고, 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대만 같은 나라를 지지하고는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높았지만은 시진핑이나 푸틴을 걱정하게 할 그런 언급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는 서방이 반러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G7이 지지를 하며 비핵화 외교로 복귀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포기에 전념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프로그램 폐기 대신에 포기라는 말을 언급을 했고요. 자, 미국은 미국에 바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북한한테 알려주려고 실무자선에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이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G7이 당분간 미국과 똑같이 움직일 거다. 이 부분은 거의 말할 것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이 대중국 전선에서 사실상 한국을 패싱했다. G7 외무장관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중국 관련 발언을 미국이 했는데 한국만 만나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G7 회의에서 전체 회의도 하지만 쌍방간 회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날 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할 때 대만 해협 신장 위구르 인권을 논의했고,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때는 아예 중국말을 미국도 안 꺼냈습니다. 미영 외교장관 회의를 할 때는 신장, 홍콩 등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5일날 할 때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또 5일날 G7 공동성명을 할 때는 중국, 대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중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한국을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접어버리고, 한국 앞에서는 쟤들은 저쪽 편이니까 아예 반중 이야기를 쟤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그렇게 지금 입장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G7 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G7 국가들에게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히 합의를 도출해냈다라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그 G7에 업적으로 갔는데도
이 이야기를 한국 앞에서는 하지 않고 한미일 회의 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친목 모임인 G7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하면서 중국 문제를 갖다가 이들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안보 공조에 특화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이를 일체 말하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미국은 이제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21일 이 한미 정상회담도 중국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고 끝나버릴 거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조야에서 워싱턴까지 온 문가리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중국 문제를 다루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갔다 해석이 될 거고, 이러면 한국이 미국과 안보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나라로 간주될 거고, G7에서 중국에 대한 매우 고강도 비판이 G7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될 건데, 여기에 참석하는 문가리가 G7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입장을 보일 건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참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저럴 것 같으면 안 가겠어요. 자, 어제 김여정이 전단 살포를 비판했다고 박상학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근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인권 문제에 단호한데 북핵 협상에 인권 의제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가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이게 전술이 아니라 비핵화를 시키기 위한 일단의 작전이나 전술이 아니라 핵심적인 과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중국 문제를 패싱해버리고 북한 문제를 이제 전략적인 인내로 회귀해서 이 팽개쳐 놓고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대편에서 평가해 볼 때 결국 미국이 한국의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개입하지 않고 패싱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에 중국 편에 서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쟤들 앞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미군이 28,500명이나 주둔하는 우방 한국이 중국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미국도 창피하니까 지금 한국과의 문제에서 중국 문제를 패싱하는 겁니다. 그럼 패싱하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이것들 진짜 괘씸하다. 한번 보자.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용납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가상화폐 문제나 또 부동산 주식 등이 터져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미국 보고 손을 내밀게 됐을 때 그때는 미국이 외면을 해버릴 수도 있고, 북한이 도발해서 안보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이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감당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기들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진중을 미국 앞에 과시해서 미국이 그냥 내난 애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담임 선생이 공부를 좀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챙기는데 아예 공부에 손 뗀 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자든지 안 들어오든지 뭐 결석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방치를 합니다. 지금 딱 한국의 상태가 담임 선생이 포기한 학생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의 공부에 대해서도 선생이 뭐라 하지 않고 수업 태도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않지만 그 학생의 집에서 뭔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이 됐거나 그 학생이 누구한테 맞고 다쳐가지고 와도 담임은 신경 쓰지 않겠다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팔자가 딱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이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쪽으로 회귀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서 북이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인영이는 북한이 밀당 중이다. 한미 회담 전에 도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북한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한미 회담을 할 때 도발을 하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비춰질 거고, 그렇게 되면 문가리가 바이든 앞에서 내가 뭐라 했냐, 쟤들이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북에 대해서 달래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북에 대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복귀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 CVID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이 북한의 핵 폐기라는 부분으로 이 CVID의 D가 폐기를 말하는 dismantlement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복이인 A, abandonment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이게 무슨 너무 의미가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이 한국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선생이 내버린 애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그 애한테 문제가 생겨도, 다른 문제가 생겨도 선생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건가 참으로 우려됩니다.